돈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는 머닝 시간입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엔 이유가 있고 주가도 오르지만 변동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오스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으면서 오늘 이제 하나그룹주가 밀립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7%나 밀리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 일단 좀 이 뉴스를 포함해서 하나그룹주 팩트 체크부터 할까요? 뭐 일단 팩트부터 보자고 하자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하나 시스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오스탈 지분을 인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작업이 다 마무리돼가지고 19.9%까지 매수가 다 들어가면 이제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하나그룹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살짝 노이즈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시스템 자체의 사업성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 게 하나 시스템이 일단 조선 하나로만 가는 회사는 아니었고 조선, 방산, 우주항공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하는 회사기도 하고 하나그룹 내에서 그 세 개의 밸류체인을 한꺼번에 엮어주는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같이 좀 조정이 나온 구간에 있어서만큼은 뭐 유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바로 매도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소풍 가기 싫은데 비 오는 거죠, 뭐 그죠?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사실은 좀 조정의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럼 한화나 하나그룹이나 하나 시스템이 이거 인수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올해 그만큼 올랐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맞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고 뉴스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데 마침 사실 좀 조정을 받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유망주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 하나그룹주 내에서 하나 시스템은 분명히 뭐 급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편안하게 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미 인수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 작업이 들어갔고 사실 트럼프가 하나그룹에다가 직접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그룹의 MRO 사업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 하나그룹 차원에서 이제 오스탈을 인수하고 싶어 지분 인수를 하고 싶어 했었던 이유도 오스탈이 지금 미국에 조선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미국이 좀 더 친화적으로 함정 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표현했다고 봤을 때 충분히 매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 들어서 124% 올랐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하나 오션도 100% 올랐고요. 올해 하나그룹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끝났다? 시세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그죠? 네, 다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늘 말한 시스템, 하나 오션, 이들 중에서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뭐 단연 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방산에선 대장주다 보니까 1순위일 수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폭에서는 분명히 하나 시스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선이 다는 아니고 방산 기준으로는 뭐 레이더 시스템이나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도 납품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도 이제 4Q부터는 이제 제주도에 이제 저위도 저궤도 위성을 건설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지금 캐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봐서 이 순위로는 하나 시스템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주가 떨어지면 좀 파시죠? 오르면 사시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 흔들리는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음식료 업체들이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인가요? 뭐 K푸드 열풍이 다시 불어닥치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함께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수출 실적이 압도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뭐 가장 지금 음식료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조금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번에 발표를 했었을 때는 해외 매출 비중이 대략 한 80%까지 올라왔고 그 이제 1조 3,300억 정도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65% 정도 증가한 수치다
라고 지금 발표를 직접적으로 삼양식품이 해왔습니다. 이게 뭐 미국 좀 가보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코스트코라든지 그러게요.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불닭볶음면이랑 뭐 김밥이랑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틱톡업을 한 그런 K푸드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 단순히 밈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구간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물론 PER 지금 뭐 한 24배 정도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프리미엄을 붙여도 뭐 그렇게까지 비싼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K푸드 충분히 매수해봄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근거, 실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수출이 되는 거고요. 삼양식품은 여전히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거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삼양식품은 거의 뭐 100만 원 왔으니까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뭘 보지 해서 이제 농심이 사실 좀 올랐고요, 그죠? 근데 오리온 올랐고 뭐 이런 식음료주 안에서도 패턴들이 있잖아요. 삼양식품 좋다고 보고 삼양식품 이외에 좋게 보시는 게 오리온 충분히 괜찮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오리온도 최근에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 있기도 네. 하고 중국 위주로 조금 성장을 했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 요즘 좀 내수 소비가 조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킥이 있는 제품들을 밀고 있는 회사들은 네.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비해서 이제 내수 소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방어적이 좀 건강하게 좀 견조한 실적을 그렇죠, 예. 내놨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 오리온이 단가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네. 충분히 실적 차원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중수혜가 아닐까 사실은 싶습니다. 뭐 음식료 중에 예전에 그 왕자는 오리온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워낙 삼양식품이 뭐 독보적으로 잘 나갔기 때문에요. 자, 핵심 키워드 세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목이군요. 알테오젠. 빅파마 러브콜의 새 역사를 이미 써내려가고 있죠. 그러나 주가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 또 최근에 거의 만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뭐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스닥 시총 1, 2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을 왜 말을 하냐라고 네. 얘기를 해도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스트라제네카랑 2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빨리 올라왔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노이즈에도 아무래도 좀 극심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세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죠? 미국의 네. 기술주도 사실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조그만 노이즈에도 꼬꾸라지는 것처럼 네. 사실 알테오젠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과연 특허 분쟁에서 질 것 같은 회사의 손을 들어서 2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뭐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만 원대인데요. 예. 그러면 우리 정 PB 마음속에 있는 알테오젠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까? 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지금 신한투자증권 네. 리서치에 있는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뭐 매수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 같은 네. 경우는 7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있는 종목들, 이유들과 함께 전략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와 함께 아주 오늘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